안녕하세요. 안동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배당 투자에 대한 4가지 간단한 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당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당 수익률 너머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퇴직 시에 정기적 현금을 지급하는 배당주를 선호하게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이 증가하는 배당 주식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배당주를 선택하기를 선호하게 되고요. 다만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4가지 팁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Know the rules입니다. 규칙을 이해하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주식이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보통주 이외에 MLP, Master of Limited Partners나 리츠,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및 BDC,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 같은 특수한 종류의 배당주에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들 각각은 배당 수익률이 높지만 배당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과 세금 부과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 MLP는 일반적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부동산 및 기타 천연자원 부문이나 특히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송유관 및 저장시설 기업이 많이 있죠. 리츠는 부동산 부문에 속하고요. 주식형 리츠 또는 채권형 모기지 리츠 중 하나겠죠. 이 주거용 및 상업용 리츠 이외에도 병원 같은 특정 부동산에 노출된 다른 리츠도 많이 있습니다. BDC는 주로 채권형 유가증권 포트폴리오 뿐만 아니라 일부 중소기업의 주식형 유가증권에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모두는 Pass-through Entities라고 해서 법인의 수익을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잡아서 법인세 대신에 개인소득세를 내는 법인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간주되면 수익의 90%를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죠. 합자회사로 간주되는 MLP의 경우는 배당금은 종종 자본 수익으로 분류되고요. 배당금으로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자본 수익은 과세 기준이 낮고 팔았을 경우에만 과세되죠. 한편 리츠와 BDC의 배당금은 보통 소득으로 과세되며 최대 20%까지 부과되는 기존 주식의 적격 배당금보다 더 높은 비율, 최대 39.6%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리츠, MLP 및 BDC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들은 순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분배금 또는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주식보다 배당금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더 많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유기적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MLP는 원자재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는 경기 사이클에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다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3가지 자산 모두 일반적으로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주주에게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만큼 위험이 수반됨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팁은 Know the coverage ratio, 즉 배당 성향을 파악하라는 것인데요. 일단 매수 대상 배당주를 선택했다면 이제 해당 주식의 배당 안전성을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자는 배당 성향 또는 현금 배당 성향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배당 성향이란 기업의 순이익 대비 지급된 배당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 성향이 25%라면 기업의 순이익의 2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게 되고요. 나머지 75%는 성장이나 자사주 매입 또는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배당 성향이 낮을수록 배당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당의 안전성을 분석하기에 더 나은 지표는 회사의 프리 캐시 플로우 대비 배당 성향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순이익이 오도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회사의 재투자 필요성이 아주 높은 경우에 자본 지출이 비현금 감가상각비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으로 지급 가능한 현금 흐름이 회사의 표제 순이익 수치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MLP, 리츠 및 BDC 역시 순이익이 오도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이 높죠. 부동산 자체는 크게 또는 가속된 감가상각비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배당금 지급 법인들은 실제 사업 현금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MLP는 일반적으로 보고서에 분배 가능 현금 흐름이라는 수치를 공개하는데, 이는 성장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 지출을 제외하고 보유 중인 잉여 현금 흐름을 의미합니다. 한편 리츠는 종종 FFO, Funds from Operation이라는 지표를 공개하는데요. 리츠를 세금에서 보호하지만 비현금 비용인 대규모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지표 모두 수익자 또는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현금 규모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팁은 배당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배당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장기적 투자자라면 이제 배당 성장 잠재력을 평가해야 하는데요. 배당 성장 잠재력을 분석하려면 기업의 배당 성향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의 주당 잉여 현금 흐름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도 분석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기본 사업 성장 전망 분석으로도 연결되고요. 회사의 경쟁력, 전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시장, 마진 확대 가능성 및 경영진의 자본 배분 정책을 분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주를 비롯한 모든 주식을 살펴볼 때 평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기본 사업이 크게 성장하지 않았음에도 주당 현금 흐름이 크게 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수익 성장은 완만했지만 우수한 배당 성장주였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유보이익으로 상당량의 자사주를 매입했기 때문이죠. 또한 은행은 일반적으로 낮은 주가 배수로 거래되어 왔기 때문에 약간의 성장으로도 배당 수익률을 5에서 10%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주당 순이익과 배당금을 두 자릿수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상당한 자사주 매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 성장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벅셔 해스웨이의 포트폴리오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식을 편입했는데요. 이 3년 동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배당 수익률은 2.5에서 5%대였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성장, 자사주 매입, 배당금 증액 덕분에 버핏은 처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식에 투자한 자금에 대해 연평균 18.4%의 배당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인내심이 있는 장기 배당 성장 투자자라면 고배당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팁은 세이프티 퍼스트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인데요. 앞서 말한 1번에서 3번까지의 팁인 규칙에 대한 이해, 배당 성향 파악 및 배당 성장 전망 평가는 기업의 배당금 건전성 및 성장성뿐만 아니라 위험을 판단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는 기업이지만 배당 성향이 높고 사업이 정체되어 있거나 위축되게 되면 부채를 줄이거나 성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배당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쫓던 투자자들이 배당금 삭감에 직면해 투자 원금도 제대로 못 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높은 배당 수익률을 쫓던 투자자들이 배당금 삭감에 직면하게 되고 투자 원금도 제대로 못 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원칙이지만
실제로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최우선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최우선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배당 투자에도 이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애당초 자본의 복리로 성장시킨다는 배당 투자의 목적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애당초 자본을 복리로 성장시킨다는 배당 투자의 목적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훌륭한 배당금은 훌륭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배당 투자라고 해서 일반 투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앞의 원칙들을 익히고 어느 정도의 기본 규칙을 고수하면 나쁜 배당주와 좋은 배당주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배당주에 대한 간단한 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